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2,9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마이너스고,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하락했고요. 새벽 동안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하고 구글 AI 챗봇 바드의 성능이 안 좋다는 소식으로 나스닥 코인 하락을 시켰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서 39.5%, 신규 자본 진입은 여전히었고,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은 조정을 한 번 더 기다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23,000달러 반등 이후에 10일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 위아래로 롱숏 포지션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세력들 코인 횡보시킨 다음에 위아래로 청산 다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추가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습니다. 연준에서는 3월이 끝이 아니라 5월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하루 전 파르장 이야기는 했지만 팩트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미국 물가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더 할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죠. 연준은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율 내려오고 물가도 반등하면 최소 3개월은 반등 추세가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물가, 실업률 등 대표적인 지수는 3개월 정도 연준이 핵심적으로 기다렸다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약간 걱정만 하는 단계로 5월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 여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기에 미국 주식 코인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정 정도 온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은 22,500달러 무너지며 21,000달러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1,000달러 부근에서는 알트코인 포함 비트코인도 모아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코인 가격 하락시킨 요인 중에서 구글의 바드 챗봇 성능이 기대 이하라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대항마로 구글에서 바드 챗봇 빠르게 출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챗봇만큼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틀리거나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바드 챗봇 성능 기대 이하라는 평가로 구글 주가는 마이너스 7% 폭락을 했고요. 2월 연준 25bp 금리 인상 이후 100달러 위로 구글 주가 간신히 복귀했는데 다시 하락을 한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로 기업들 구글 통한 광고가 코로나 이후만큼 증가를 안 하면서 순이익이나 매출은 2분기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치가 높던 바드 챗봇으로 구글 주가 100달러 재돌파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고, 갈수록 유튜브 검색 제외하고는 수익 구조가 약화되고 있죠. 구글은 딥러닝, 알파고 한국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구간 지가 2016년입니다. 정확하게 2016년 3월인데 올해 2023년 9년 다 되어 간다는데도 AI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2016년 당시 구글 주가 30달러였는데 작년 12월에 8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99달러 반등이 왔습니다. 구글 바드 챗봇 다시 보완해서 재출시할 듯은 하지만 당장의 마이크로소프트 챗GPT보다는 성능이 별로라는 견해가 많고요. 2016년부터 AI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한다 이야기 많았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보면 기대 이상으로 기술력 올라는 왔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이나 완벽한 AI는 여전히 연구 중에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발전이 되는 거고, AI 기술만 발전된다고 AI 성능이 갑자기 크게 상승하지는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빠른 통신망이나 고성능 반도체, 부대적인 것도 같이 성장을 해야지 AI도 성능이 우수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고 여기 사진에도 하원 상원 의장 다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핵심 연설을 보면 연설의 2분의 1, 30분 이상 절반 가까이를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회복 중이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다음부터 코로나 극복하고 미국 경제 정상화 등 임기 내 경제 성과와 비전을 강조를 했고요. 바이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 미국 내 일자리 1200만 개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했듯이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고요. 임기 이후 코로나 극복하고 러시아 전쟁,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까지 긍정적입니다. 이대로만 바이든 대통령 내년까지 가면 대통령 재선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번 연설 중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미국 중산층 서민들 표심 위해서라도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1월 물가는 6.5%고 2월 14일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도 6.2%로 전체적인 미국 종합 인플레이션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미국 중고차 가격 지수를 보면
224포인트로 내려오던 추세에서 살짝 반등이 왔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 이제 종료되어 간다는 시그널을 줬고,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 큰 중국도 경제 회복 빠르게 하기 위해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 중이죠. 때문에 미국 물가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국제유가도 78달러로 세 번에 76달러 반등 온 걸로 봐서는 국제유가 70달러 마지노선으로 잘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 전쟁 끝나면 국제유가 확실히 내려는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100달러 국제유가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 이번 반등이 찐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 개월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함께 나스닥도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2월 FOMC 후 돌파 못하고 있는 지점이 주봉상 61선입니다. 61선을 제대로 돌파해줘야지 확실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미국 증시나 코인도 찐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019년 경기 침체, 2020년 코로나 모두 나스닥 61선 돌파 이후부터 찐 상승이 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주봉상 61선 아래로 내려가고 201선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가짜 반등으로 201선 회복은 했지만 61선에서 두 번이나 막히면서 다시 201선 돌파당하고 대폭락을 했고요. 하락이 매우 컸었죠. 2008년 이 구간 하락 온 것은 2분기 여름에 금융기업들 실적 발표 어닝 미스 크게 나면서 폭락 온 거죠. 금융위기나 2000년 닷컴 버블은 글로벌 정부에서 이미 선행학습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쉽게 올 것이라 생각은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글로벌 어느 한 구간의 약한 고리는 무너지기는 쉽다 생각이 들고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2016년하고 2008년 제외하고는 201선 지지받으면 61선은 무난히 돌파를 했습니다. 3월 연준 금리 인상까지는 여전히 나스닥 비트코인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고요. 당장에 큰 하락 오기는 쉽지가 않죠. 미국 금리와 나스닥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는 미국 경제 체력이 받쳐줘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할 때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에는 경제가 빠르게 무너지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000년 금리 인하 이후 여기 빨간색 하락할 때와 2008년, 2020년 모두 주가는 같이 내려갔었고요. 하지만 2020년에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양적 완화 3배 넘는 달러를 연준이 풀어서 주가도 살짝 빠지고 반등은 크게 왔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주가가 빠져야지 정상인데 주가가 얼마 안 빠지고 연준이 시장 유동성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 주가도 함께 방어를 했었고요. 연준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1994년처럼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중간중간 25bp씩 금리 내리면서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결국에는 장기간 고금리 유지하다가 약한 골이 무너지면서 주가 폭락이 온 적이 있었고요. 종합지수나 연준의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1% 금리 인상도 시장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연준이 경기 침체 오면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을 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 재상승이 무섭기 때문에 이전처럼 양적 완화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2020년처럼 크게 반등 오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죠. 연준이 얼마나 고금리 장기로 유지하나가 관건인데 1994년에는 미국 경기 워낙 좋아서 6년 넘게 5% 이상 금리를 유지를 했고요. 2008년에는 11개월, 2019년에는 6개월 고작 고금리 유지하고 금리 인하 빠르게 했습니다. 갈수록 연준의 고금리 유지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코인베이스 주가는 2월에 25bp 금리 인상 이후 87달러까지 상승했다가 69달러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중경도 자주 언급드리는 버블 차트 여기 구간 찍고 다시 재하락 중인데,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3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말고는 상반기에는 큰 호재가 없습니다. 리플 소송 종료나 2024년 3월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에 나오는 확실한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또 여기 버블 차트처럼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나스닥 비트코인 반등에 개인들 추가 진입 많다는 것은 테슬라 차트를 보면 거의 확실시가 됩니다. 테슬라 쇼커버링과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차량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많고요. 하지만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낮출 수는 없는 거고, 전기차 중에서만 저렴하게 경쟁력 있게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 고금리로 인해서 10% 자동차 대출 금리는 테슬라 차량 구매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차량 수요 2월하고 3월 기대 이하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 존재를 하죠. 차트상에서 이번 테슬라 주가 반등 온 것은 작년 9월하고도 비슷하고요. 작년 이때도 쇼커버링 역대급으로 들어오면서 테슬라 주가 끌어올렸는데 차량 판매량 감소와 일론 머스크 주식 매도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